텔레비전, 영화, 모바일 기기 등 하루 종일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현대인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사회는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사회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초연결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연결됩니다. 동시에 여러 번 연결돼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요. 사람들은 연결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내는 목소리와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됩니다. 둘째, 초기록이에요. 디지털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기록됩니다. 동시에 여러 번 기록되죠. 언제 어디서나 기록되고 있으며 누구도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록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활용됩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기업만이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셋째, 초지능입니다. 사물은 스스로 생각하듯 움직이고 기계들은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정한 규칙을 넘어서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적용합니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책,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까지.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기 이전 아날로그 시대부터 미디어는 사용하는 주체와 사회의 흐름, 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왔어요. 다양한 미디어 중 가장 최초의 시작은 문자였습니다. 문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판 인쇄를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금속 활판 인쇄의 발명으로 인해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베끼던 방식으로 만들어지던 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산품이 되었고, 다양한 사상과 지식이 사람들에게 스며들면서 계급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게 되었죠. 인쇄술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전단지가 인쇄되어 팔렸고, 17세기 중반 영국 런던에서 유행한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문화도 싹 텄습니다. 그 결과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지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명 의견 교환의 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라는 단어는 언제 어떻게 유래되었을까요? 자, 여기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1836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간된 신문에 실린 이 일러스트.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발표된 19세기는 전기의 발견으로 전화 및 전신등도 함께 발명되었던 시기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신기술의 개발은 마치 유령과 대화를 하는 영매와 비슷한 현상으로 이해되었는데요. 그 결과 영매라는 단어를 뜻하는 미디엄에서 미디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죠. 전신과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이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스마트폰 등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속속 세상에 나오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도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디어들은 대중들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라디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시대, 미국 루즈벨트는 11년 동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라디오 담화를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의 시틀러 또한 라디오를 선전 미디어로 활용해 나치당에 대한 독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확보했죠. 이렇듯 미디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해럴드 라스웰은 미디어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감시 기능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예를 들면 태풍, 가뭄, 장마, 폭설 등의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치, 범죄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도 매체에서 다루는 뉴스가 바로 이런 것으로 미디어는 각 상황에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을 상호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중 미디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보도하냐에 따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슈나 정책에 대한 여론은 결국 언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 미디어에서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다루지 않거나 부풀려서 보도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역기능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뉴스 선택과 해석은 사회의 통합과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삶의 양식인 문화를 전수하는 기능입니다. 미디어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 경험, 기술 등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거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전파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라이트는 라스웰이 제시한 이 세 가지 기능에 오락 기능을 덧붙였습니다. 미디어가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컨텐츠, 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디어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신나는 구경거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38년 10월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당시 다급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성인의 지구 침공 소식에 피난짐을 싸는 사람, 총을 들고 달려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화성인 침공 사건입니다. 물론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한 적은 없어요. 라디오 DJ가 방송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낸 것이죠. 정확히는 War of the Worlds라는 각본을 라디오에서 연극하는 새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화성인의 침공을 보도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진짜 라디오 뉴스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화성인 침공 같은 가짜 뉴스를 접한다면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며 웃어 넘길 거예요. 하지만 조작된 자료와 함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믿어야 할까요? 컨텐츠 제작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모두가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전달할 수 있는 시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가짜뉴스와 진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미디어를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디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때 미디어는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미디어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